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상고할 그 이야기는 오토 판매사라는 그 내용입니다.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석세세미나 속리산에서 박항일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인생 시나리오 목표 설정을 듣고서 제가 살아온 과거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은 그때 신용불량을 약 14년 동안 하고 있었고, 제가 살았던 집은 신용불량 살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보증금 100에 월 20만 원 반지하. 불을 켜지 않으면 서로 얼굴을 못 봐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성공하는 비법을 몰랐습니다.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박항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성공해도 반드시 법칙이 있다. 그 법칙대로 하면은 진짜 노력을 하면 법칙을 알고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진짜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 그것을 배우고 나서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인생 시나리오를 멋지게 작성을 하면서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너무나 비참했어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가난이 따라왔고, 제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우리 아이들은 이미 가난의 늪에 큰 바다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못 봤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달려나가고 달리다 보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박항길 회장님의 성공의 법칙을 듣고 나서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비참한 아빠를 잘못 만나서 진짜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처했을 때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애터미에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열심히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관문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일을 진행을 해야 그 오토 판매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딱 법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시각화시키고 내가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영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궁, 변, 통, 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할 때 궁하게 해야 돼요. 궁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기 전과 애터미를 알고 나서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딱 결단을 내렸을 때 변하지 않으면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일을 한다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한 6개월 정도를 애터미를 진행을 하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한다고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잘 해놓고 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변하지 않아요. 옛날에 살았던 모습대로 그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앞으로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살짝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줄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여러분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빠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구간이 명간이고 묵은 소리 강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좀 먼저 해본 사람들이
실패하고 깨지고 그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바닥을 기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거더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애터미에서 첫째, 영업으로 시작을 해서 영업이 성장해서 연금성으로 사업성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빅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변하고 나니까 통합니다. 누구하고 통해요? 소비자하고 통해요. 소비자하고 통하다 보니까 제품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줍니다. 근데 사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했으면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부분, 첫 번째, 내가 무조건 궁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나는 이루어내야 되니까 진짜 궁해야 됩니다. 즉 간절해지라 소리. 간절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하는데 소비자하고만 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된다 소리. 소통이요. 소비자하고는 당연히 통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을 모셔온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한 여러분 스폰서와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가면은 결국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딱 시작을 하고 나서 이 모습대로 이제 변화를 갑니다. 변화를 가다 보니까는 제가 살던 보증금 100만 원에 20만 원짜리에서 제가 목표를 딱 설정을 해요. 나는 1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합니다. 목표 설정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보증금 100에 20만 원짜리 집에서 나는 반드시 1년 안에 나는 무슨 수를 써도 내가 300짜리 소득은 돼야 되겠다 라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년 안에 나는 반드시 해내겠다라고서 목표를 정했고 약 300만 원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고서 300만 원을 만들면은 그래도 아파트 한 20평짜리 제가 딱 알아봤어요. RVD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사 갈 집 전세는 못 얻어요. 월세라도 가서 아파트 우리 아이들한테 좀 편하게 진짜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에서 50만 원짜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1년 목표를 딱 정합니다. 그럼 30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인생사례 작성한 것처럼 가장 먼저 집을 작성을 하고서 지금 보증금 100에 20만 원짜리에서 내가 1,000만 원짜리 1000에 40에서 50짜리의 아파트를 내가 이사를 가겠다. 21평짜리 딱 정해놓고 나서 이 집을 가서 찾아보고 나서 300 정도만 들어오면은 50만 원 정도 월세는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1년 8개월 만에 제가 이 아파트를 들어갑니다. 반드시 난 들어가겠다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듭니다. 힘들 때는 우리 아이들 자는데 귀에다 대고서 쏙닥쏙닥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자는 와중에도 좋은가 봐요 그게.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되면서 아빠 진짜 우리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갈 거야. 자, 그리고서 또 제가 목표를 또 정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딱 1년만 살 거야. 1년만 살고 1년 후에 내 소득은 최소한 500에서 700을 만들 거야. 딱 목표를 정해놓고 나서 또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는데 내가 1년 안에 갈 거야. 어떻게? 보증금 약 3천에 한 60에서 70만 원짜리 32평짜리 아파트를 갈 거야라고 목표를 딱 정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여러분들한테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관문인 인생 시나리오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절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1년 안에 아니라 딱 10개월 만에 제가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10개월 만에. 여러분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목표 설정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목표 설정을 합니다. 또 1년 후에 내가 월 소득 1,000만 원짜리를 만들 거야 라고 또 설정합니다. 여기서도 딱 1년만 살고서
이제는 40평짜리로 갈 거야 라고서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40평짜리를 딱 다시 또 1년 만에 딱 들어가고 3년 만에 제가 월소득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 설정은 내가 원한 대로 명확하게 해내야 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그 근사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과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 목표 설정,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결단에서 흔들려 버립니다. 결단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합니까? 우리 박광일 회장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도적으로. 누구 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와이프, 여러분들 남편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적으로 내 삶 내가 꾸려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결단을 해야 하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단계를 절대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애터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짜 인정받은 가장 모범적인 다단계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애터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다단계예요. 다단계. 여러분들이 싫은 게 아니라 다단계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애터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능하면은 배우세요. 배우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명단 작성입니다. 자, 명단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사람을 적지 말고 아는 사람을 적으랬어요. 아는 사람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할 사람이라니까 뭐라 그래? 사업할 사람 아닙니다. 명단 작성은요, 제품을 써줄 사람을,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지라드의 법칙처럼 약 250명, 적어도 50명 이상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도 명단 핸드폰 속에는 최소 200명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딱 세미나를 듣고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해시키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는 게, 석세스 세미나 딱 듣고 갔더니 이거 나는 완전히 이제 떼돈 벌었어. 아주 속에서 열정이 꽉 차 있죠. 나오자마자 전화 딱 해서 친구야 불러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헛기침만 해.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바빠서 안 되니까는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안 받아. 그때부터 전화 자기만 안 받으면 괜찮은데 그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놨어. 문자로. 김사윤이 다단계 시작했으니까 전화 받지 말라고. 그러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명단 작성을 하는데 작성만 해놓고 나서 스폰서님하고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알려줄 때 헛으로 듣지 마세요. 잘못 얘기하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받을 것이 50만 원도 못 벌고 떨어져 나갑니다. 자, 명단 작성을 기왕 할 바에 스폰서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스폰서님하고 같이 하는데 프로필에 의한 명단 작성을 하세요. 그냥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프로필, 각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다 프로필이 있죠. 나이, 사는 곳, 사는 환경, 그리고 가족 수.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애터미에서도 해모임이 76,5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그 돈으로 돼지고기 좀 사 먹죠. 건강식품 안 먹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칫솔 치약은 쓰죠.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모든 제품군을 집어넣으면 그땐 다 쓰게 돼 있어요. 첨서부터 포인트는 없다고 그냥 앱솔루트 집어넣지 말고요, 그냥 앱솔루트 살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필에 의한 명단 작성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이제 초청을 해야 돼. 초청을 하는데
내가 전화로 사업 설명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초청을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남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할 것이냐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제품은 기본적으로 내가 매니아가 돼서 써줘야 돼요. 사업을 할 거라면 그냥 일반 소비자처럼 에이 이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하면서 쓰면은 진짜 그 자기 생각에 의해서 제품도 별로 효과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할 거라면 제품을요 애용하세요. 애용 하나하나 쓰면서 느끼세요. 특징도 보고 특징과 효과로 전달하는 거예요. 특징을 느끼세요. 저는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영업이라는 거는 저는 이걸 배웠어요. 저도 이제 산전수전 공주전 겪다 보니까 보험 영업도 조금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업이라는 그 기초에 대해서 압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날 때는 첫인상이 딱 3초 만에 딱 알아본대요. 3초 만에 3초 만에 알아보는데 내가 저 사람과 뭐가 될까 안 될까,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안 될까는 3초 안에 끝납니다. 그러려면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찾아갈 때 내가 가까운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건 내 모습을 정갈하게 가야 돼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딱 시작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거는 일단 의상을 갖춰 입어야 됐어요. 즉 전문 용어로 파스처라고 합니다. 파스처, 사업가의 자세라고 합니다. 파스처라고 하는데, 내 모습, 내가 돈도 없는데 내 모습도 현찮게 하고 가면은 우리 애터미까지 현찮게 보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빅 비즈니스고 고급 비즈니스인데 내 모습 때문에, 아니 좀 모습을 갖춰라고 가라니까는 뭐 양복 한 100만 원짜리, 신발 50만 원짜리 차 에쿠스 끌고 가라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서 깔끔하고 정갈하게 상대방이 봤을 때 일하는 사람이네 라고 느낄 수 있게 가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폰서가 사업 설명해 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판매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할 때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 받고 내가 스스로 나한테 비전을 느낍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 시작을 할 때 판매사도 가기 전부터 저녁 때 센터에 가서 달달달 써가면서 외웠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싹 해다 보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꾸로 왔다가 싹 그래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연습상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가 돼. 정리가 진짜 그러면서 세계적인 글로벌로 나가고 전 세계로 글로벌로 나가는데, 제가 떠들다가요 제가 머리가 쭉쭉 서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초사업 설명, 특히 마케팅 설명, 글로벌 설명을 하고 비전 설명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이불을 통해서 내 기가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비전을 느끼는 겁니다. 절대 스폰서 파트너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이걸 꼭 기초사업 설명을 꼭 배워서 연습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하면 원탁에 앉아서라도 딱 앉혀놓고서 입에다가 이마에다가 침을 튀기세요. 그 열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아주 뭐 세세밀밀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나의 열정을 보는 거지 설명 잘하는 걸 보질 않아요. 여섯 번째, 자, 후속 관리가 들어갑니다. 후속 관리는 진짜 애터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속 관리는 하는데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반드시 재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제품 주고 끝 이게 아니에요. 제품을 줬으면 썼나 안 썼나 확인하고 효능이 어떤가 확인을 하고, 우리는요 진짜 꾸준한 후속 관리, 말 많이 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의 신뢰관계가 쌓일 때까지, 그런 다음에 사업적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처음서부터 스폰서가 빨리 사람 초청해서 세미나 데리고 오라니까 첫날부터 싹 떠들어대면요 지겨워서 안 와. 지겨워서.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후속 관리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후속 관리하면서 제품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요 여러분들이 기초 사업 설명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나서 애터미의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저는 거의 요즘에는 해외 글로벌로 많이 다닙니다. 해외 글로벌로. 한 달이면 거의 10일에서 15일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국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 저는 외국에 이민 나간 사람도 한 사람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청주에서 왔는데 청주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혹시 베트남에, 혹시 말레이시아에, 혹시 태국에 이렇게 하나씩 딱 집어가면서 얘기했더니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상대방은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성현 박사님, 이제 박광일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맘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절대 예단하지 마세요. 일단 떠드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 못하는 사람의 딱 차이점이 이거였어요. 말을 하고 말을 안 하고, 그 차이라 했어요. 말을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아우 지겨워 하는 그때까지 떠들으세요. 그때까지. 상대방이 질리게 하는 거예요. 질리게 하는데 제품만 사달라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세미나 가자라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때로는 내 욕도 하고 내 속부터 보여주면 상대방 속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동질감을 느껴서 그때부터 서로가 소통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신다면 영업적으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될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상담이에요. 상담은 저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해라 그랬더니 비비불만하고 있어. 비난, 비평, 불만. 절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드리는데, 특히 일이 안 될 때 파트너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나도 안 돼 죽겠는데 파트너한테 얘기하면 파트너는 도망갑니다. 일이 안 될 때일수록 반드시 스폰서하고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폰서가 또 비평, 비난 파트너한테 하고 있어. 다 죽어요. 상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도 미팅을 상담을 해주세요. 꼭 조직도. 여러분들의 계보도를 갖고서 꼭 하세요. 그 계보도가 여러분들의 돈줄이며 밥줄입니다.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상담하고 미팅을 할 때 조직도를 갖고 오지 않으면 빨리 가서 그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조직도를 쳐다보고 있어야 내가 어디에 뛰고 어떻게 뛰어야 할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아무리 조직도를 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요. 자, 첫 번째는 소비자를 늘려가면서 그 소비자를 통해서 소개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데, 소개를 받아내야 나의 인맥이 고갈되질 않습니다. 소개받지 않으면은요, 제가 해보니까는 저는 필드로 뛰어갖고서 로드로 해갖고서 지금까지 했는데 한 55명 정도밖에 회원가입을 못했어요. 초창기 때는 한 20명밖에 못했고. 근데 내가 그 중에서 나하고 직접적으로 아는 인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성공을 했어요. 결국에는 얼마나 집중 몰입하고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우리의 애터미의 가장 큰 스폰서는 회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복제를 하셔야 됩니다. 복제는요, 복사기가 아니라 디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유전자를 복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진짜 애터미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성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첫 번째, 무조건 부딪혀서 깨지세요. 실패가 반드시 성공을 낳습니다. 아시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애터미의 노하우는 없어요. 진짜 노하우, 여러분들 진짜 그 기존 사장님들 마찬가지지만 애터미 성공한 사람들, 박항일 회장님, 이성현 박사님,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 그런 모든 강의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듣고 나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질 않은 겁니다. 무조건요, 오늘 이후로는 부딪히세요. 자, 두 번째, 스폰서를
섬기세요. 파트너를 섬기세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줄이세요. 그리고 경청하세요. 이 네 가지를 그대로 복제하시고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같이 14년 동안 거지 같은 인생에서 이렇게 로얄 패밀리, 로얄 마스터까지 온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부지런함과 끈기와 될 때까지 한 겁니다. 될 때까지. 아마 모든 성공자들이 이 이야기는 똑같이 합니다. 안 되면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다. 저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제가 가장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아주 오래된 영화죠. 거기에 스칼렛 오하라라는 여배우가 마지막 석양을 보면서 남북전쟁 때 얘기입니다. 그 석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를 거야. 자, 애터미가 여러분들한테 태양이 되고 희망이 되시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로얄 마스터 꼭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